지난 강의에서 포문을 배웠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포문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데요. 자꾸 코드를 작성하면서 반복하고 손에 익히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이 쉽고 그래서 이해가 되었다고 해도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막상 코드를 작성하려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코딩 실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곧바로 for each 제어문으로 넘어가지 않고 포문을 이용한 실습을 잠깐 더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 실습으로 알파벳 글자를 모두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포문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 콘솔 라이트 라인을 26번 찍는 코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지루할 수밖에 없는 작업인데요. 이것을 포루프로 처리해 보면 아주 간단해지겠죠. 자, 이를 위해 우선 캐릭터 타입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세 번째 강의에서 캐릭터 타입은 문자 하나를 담을 수 있고 그 크기는 2바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숫자형 타입인 short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 암시적 형변을 해도 무방하지만 C# 컴파일러는 그 둘의 타입을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적 형변환, 즉 괄호를 이용해 대상 타입명을 명시하는 형변환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캐릭터 ch 변수에는 a라는 글자가 들어있는데요. 이 ch 변수를 short의 명시적 형변환을 해서 값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ch 변수에 있을 때는 문자 a라는 값이 short 정수형에 대입이 되면 숫자 65로 바뀝니다. 이후 변수 n의 값을 65에서 1 증가시킨 66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값을 다시 ch 변수에 형변화를 해서 넣으면 예상할 수 있듯이 그 값은 a 문자의 다음에 해당하는 b 문자가 ch에 담기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왜 a가 65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작 방식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궁금증을 해소해야 하는데요. a가 65라는 값이 된 것은 그렇게 값을 갖는다고 표준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준을 ASCII라고 하는데요. 이 표에서 ASCII에 해당하는 각 문자의 숫자 값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대문자 a가 있었는데요. 표에서 찾아보면 숫자 6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b도 숫자 66에 해당하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실습했던 내용에서 왜 b가 나왔는지를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사전 지식은 모두 공유했습니다. 이제 포문을 이용해 알파벳 26글자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봅니다. 꼭 이 영상을 정지시키고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 되셨다면 대충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화면에서는 문자 a를 숫자로 변환시켜 두고 그 값에 0부터 25까지 더한 다음 다시 그것을 캐릭터 문자 타입으로 형변환해 화면에 출력함으로써 a부터 z까지 출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콘솔 라이트 라인에 캐릭터 형변환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화면에는 65부터 90까지의 숫자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스 코드에서는 대문자 알파벳을 출력하고 있는데요. 소문자 알파벳 26글자를 출력하는 것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n의 값에 대문자 a 대신 소문자 a만 넣어주면 이제는 26글자의 소문자 알파벳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실습을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배열을 함께 사용해 볼 텐데요. 이렇게 16개의 공간을 int 1차원 배열의 각각의 요소에 2의 n승에 해당하는 값으로 값을 채워봅니다. 이번 문제는 별다른 사전 지식이 필요 없으니 역시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곧바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다면 대충 이렇게 풀렸을 것입니다. 이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의 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결과만 같다면 맞는 답인데요. 어느 게 더 쉽고 어느 게 더 빠른지에 대한 비교만 하시면 됩니다. 우선 16개의 인트 공간의 배열을 마련하고 첫 번째 요소에 2의 0승에 해당하는 1을 미리 대입해 뒀습니다. 이후 변수 i를 1부터 15까지 증가시키면서 이전에 저장해 둔 값에서 2를 곱해 현재 i에 해당하는 위치에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배열의 값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껏 for 루프문으로 반복을 이용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배열 n에 있는 값을 모두 출력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죠? 배열의 인덱스를 for를 이용해 늘리면 자연스럽게 배열의 처음과 끝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것이 300명의 학생들에 대한 영어 성적을 담고 있는 배열 변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for loop만 이용하면 영어 성적의 총점과 평균 등의 통계값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쯤 되면 배열과 for loop문의 조합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for each문도 마저 배워보겠습니다. 구문의 형식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사실 이름만 for문과 비슷하지 전혀 다른 반복문이라는 것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for each문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직 배우지 않은 더 많은 문법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식으로 가볍게 설명해야 합니다. 자, 우선 for each는 표현식에 해당하는 값을 열거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이 배운 자료형 중에는 이 표현식에 스트링과 배열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제 코드를 보면 더 도움이 될 텐데요. 보는 바와 같이 for each는 순회해야 할 대상을 in 예하고 다음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번 예제는 그 대상이 배열 변수인 ar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에 담긴 요소 하나하나를 for each 반복이 될 때마다 설정될 int 변수가 하나 정의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in 다음에 오는 배열이 int 배열이므로 반드시 그 요소를 받기 위한 자료형을 동일하게 int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for each를 만들어주면, 즉 첫 번째 반복에서 ELEM 변수에는 숫자 2를 담게 됩니다. 그것을 콘솔 라이트라인으로 출력하고 있으니 당연히 화면에는 1이 찍힙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두 번째 반복에서는 ELEM 변수에 그 다음 숫자, 즉 2가 설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for each는 대상이 되는 자료형의 모든 요소를 열거하면서 반복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다면 for each를 쓰지 않고 for문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딱히 판단을 하실 수 없을지 몰라도 대체로 for each문을 쓰는 것이 더 편하고 코드의 가독성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for each문의 사용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스트링 타입도 열거해 봐야겠죠? for each에 in 예하고 다음에 이렇게 문자열이 오는 것도 가능한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 for each는 문자열에 포함된 각각의 문자 하나씩을 열거하면서 반복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 입력해서 직접 입력하고 실행해보면 HELL과 같은 문자 하나하나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역시 for each문을 for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코드가 나오는데요. 문자열 타입의 텍스트 변수에 대괄호를 붙여서 인덱스와 함께 배열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자열은 배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쉽게도 지금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는 기반 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냥 지금 일단 이렇게 문자열에 대해 접근해서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자를 가져올 수 있다고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이제 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아직 C샵이 제공하는 반복문 전체를 배운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거의 핵심적인 사항은 모두 다룬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